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설명하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IAC를 설명하라 라고 돼 있죠.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가 뭐냐면 이뮤터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럼 왜 변하지 않아? 우리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서버나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바뀌면 이 서버 환경도 계속 바뀌거든요. 서버의 컴피라든지 아니면은 스테이터스 같은 것들이 세부 파라미터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럼 이 바뀌는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관리를 했었어요. 그게 그 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러면 이뮤터블 스트럭처는 그 반대겠죠? 변하지 않는 서버 환경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서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커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이 바뀔 때 서버나 이런 인프라 환경이 바뀌는 것들을 관리를 할 때 이거를 현재 상태의 서버를 변경을 할 거냐. 그게 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있는 서버의 환경을 바꾸지 말고 지금 있는 서버의 환경을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도커 이미지 있잖아요. 도커 이미지화 시켜서 이미지로 관리를 하자는 게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를 할 때는 도커가 필요하겠죠. 도커가 필요하고 피닉스 서버 이미지 배포를 해요. 피닉스 서버가 뭐냐면 피닉스 아시죠? 불새 맞나? 네, 피닉스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새를 우리가 불사조라고 하잖아요. 피닉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삭제를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새로운 변경된 이미지를 다시 생성을 하겠다라는 게 피닉스 서버 방식이에요. 자, 다시 이거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피닉스 서버 이미지 배포 방식이. 그래서 그 서버 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서버를 변경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서버는 삭제해버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라는 게 이미지 서버, 피닉스 서버 이미지 배포 방식입니다. 이 피닉스 서버 배포 방식의 그 반대말이 밑에 있죠? 밑에. 여기 없나? 스노우플레이크 이미지 배포 방식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닉스 서버 이미지 배포 방식이 있고 스노우플레이크 이미지 배포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 방식이 피닉스 서버 이미지 배포 방식이고 기존에 있는 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 배포 방식이 스노우플레이크 이미지 배포 방식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하고 그리고 IAC는 많이 들어보셨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서버를 만드는 게 IAC죠. 테라폼이라든지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런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생성하는 게 IAC 방식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에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 버전도 있고 앱 서버, 아파치 톰캣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런타임, 자바 런타임이 있을 거고 자바 라이브러리 있을 거고 OS 있을 거예요. 레드 리눅스라든지 우분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패키징화 시켜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요. 머신 이미지를 만드는 게 이미지 생성이고요. 위에 있는 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는 어플리케이션에 버전의 변경이 생겼어요. 그러면 리부트해서 변경된 버전의 이미지를 변경을 해요. 그게 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고요. 밑에서 보이는 게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앱 1.0은 디스트로이 해버리고 새로운 이미지 프로비저닝을 해서 앱 1.1을 만드는 게 이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미지 배포 키워드를 쓰면 되겠죠. 뭐 카나리 방식이라든지 블루그린이라든지 뭐 롤링 같은 것들 써도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배포 방식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할 때는 뭐 IAC라든지 도커, 쿠버네티스 같은 것들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영 관리할 때는 뭐 오토스케일링이라든지 뭐 가상화,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정해진 건 아니라서 알고 계신 키워드들을 막 써주시면 돼요.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최대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IAC. IAC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고 해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 자동화 기술이에요. 자동화. 자동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이미지를 만들 때 사람이 또 이미지를 만들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뭐 도커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실제로 그 서버에다가 배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스크립트화 시키겠다라는 게 IAC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미지 만들고 서버에 이제 전송해서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커맨드로 했었는데 그 커맨드를 스크립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 스크립트만 실행시키면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뭐 서버에 배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는 게 이제 IAC입니다. IAC에는 이런 젠킨스 패브릭이라든지 M컬렉티브 같은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셰프나 솔트스택, 앤서블 이런 것들 사실 좀 제품이긴 한데 거의 이제 오픈 소스라서 그 많이들 쓰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써주시면 되고 뭐 도커나 클라우드 CLI 같은 것들도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로 이런 데브옵스 실현 방안이라고 적었는데 이 데브옵스 실현 방안이 그냥 없는 데서 나온 게 아니고 문제에 있어요. 문제에 데브옵스 실현을 위한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 문제에서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별화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잘 읽고 그 문제가 목표하는 방향성을 이해를 먼저 잘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출제를 어떻게 했을까를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생각을 해야 될까? 출제자가 해설지를 만들어요. 출제자가 해설지를 만들면 채점자는 그 해설지를 보고 채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채점의 기준은 출제자의 해설지가 되는 거죠. 출제자의 해설지는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목표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잘 읽고 방향성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데브옵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MSA, 도커, 여기 나오네요. 피닉스 서버 배포, 스노우플레이크 서버 제거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가상화 기술이라든지 스크립트 기술 같은 것들을 죄다 쏟아내시면 돼요. 최대한 머리를 쥐어 짜내서 써주시면 됩니다. 답안 쓰는 거 되게 힘드시죠? 없는 데서 막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것들, 모르고 있는 거를 가상으로 막 생각 짜내가지고 막 써야 되잖아요, 그쵸? 저도 이런 것들을 쓸 때 진짜 힘들어요. 막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펜이 안 움직이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그거를 극복하고 쓰셔야 됩니다. 지금 한 5일 남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나는 아침에 9시에 시작하고 나서 5시에 실려서 나오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도 아침에 그 시험 보고 나서 5시 넘어서 그 시험장 밖으로 나와서 그 몸무게를 재보니까 한 3kg가 빠졌더라고요. 질이 다 빠지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붙는 시험이에요.